초인종 누르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럼 막 겁나가지고 계단 밑으로 다 도망가 막 이렇게 뛰어가고 눌러볼 사람 저요 눌러. 그럼 좀 누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진다 보면 좀 배짱이 있고 좀 겁이 없고. 근데 속으로는 이제 겁나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제발 안 부재중 부재중. 그거 아무도 안 나왔어. 폐문부재 폐문부재. 아무도 안 나왔어. 폐문부재는 아닌데 불독해야지 이제 누르니까 안 나와. 혹시 아까 브레인 TV에서 질문한데 잘랐다 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브랜드 생각나서 너무 이성주 대표님한테 내가 질문하고 싶다라는 거 있습니까? 질문한테 질문 한번 봅시다. 질문 달라고 하셨어. 아까 평택 조합원 입주권 질문했다가 까인 사람입니다. 현재 평택 서정연립에서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 재건축 중인 그 매수를 했고요. 제가 올해 6월 말에 최고가로 매수했습니다만 하락도 예상하고 장기로 길게는 10년 가져가려고 한 거라 하락이어도 큰 불안감은 없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질문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수도권의 마지막에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 나는 평택이라고 생각해요. 평택은 앞으로 이제 많이 개발할 것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입주 물량이 소진이 되면 일단은 빈 땅이 많고 솔직히 빈 땅이 많은데 재건축 재개발은 너무 오래 멀리 봐야 됩니다. 10년을 보신다고 하는데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신도시라든지 인근에 있는 뭐 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하면은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는 10년까지 갈 수 있고 하락이 오든 뭐 팔 생각 없다. 콘크리트 멘탈이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를 보고 내 입지가 어딘지 그리고 여기 가까운지 먼지 주변에 있는 시세 흐름을 보면서 입주 물량 체크하면서 가져가면 뭐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분양 그 가격의 흐름을 보세요. 일단 저 평택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6년, 7년 전에 매매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가는 낮고 그 갭 투자도 돈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었었어요. 6, 7년 전에. 참고로. 근데 경매 물건은 많이 나왔어. 이해하셨어요? 평택도 마찬가지로 매매가는 떨어지지 않고 전세가는 낮고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 목적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사람들이 외면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입주 물량이나 시간을 보고 모든 게 좀 정리되고 빈 땅이 개발이 되고 입주가 다 되고 정리가 하나씩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재건축이나 지금 본인이 매수했던 그 단지가 정리가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긴 시간 본인이 살 때부터 그렇게 파악하고 매수했다면 가져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단계가 궁금하네요. 근데 이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이어도 큰 불안감이 없다. 여기에 이미 답이 있다. 역시 질문 속에 답이 있다. 네, 이미 본인이 근데 이제 이거 확신을 받고 싶은 거야. 도장 받고 싶은 거야. 그렇지. 누가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 분양 끝났고 건축 중이라는데? 그런 상황이면 더 이제 속도는 빠른 건데 10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입주가 되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지금 부동산 또 심리가 좀 얼어붙었고 투자자가 평택을 들어가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거주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평택 신축? 부럽습니다. 자, 경매 공부는 혼자서 간이 책 보고 해도 될까요? 일단 먼저 경매라는 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먼저 만화로 된 경매책을 먼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매라는 게 뭘까? 뭐 그냥 초보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싸게 산다. 그러니까 뭔가 달이 나서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서 법원을 통해서 뭐 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으니까. 그럼 제일 걱정하는 건 권리 분석. 그 다음에 혹시 막 맹도 치는데 뭐 어깨에 뭐 이런 거 문신하고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게라는 어떤 명도에 대한 걱정. 근데 모든 게 뭐 문제 없이 법원을 통해서 정리되는 거니까 걱정할 건 없다. 단지 그냥 마수 기준 권리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런 부분인데 먼저 만화책 읽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생기고 그다음 경매책 한 권, 두 권 읽다 보면 경매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매 강의를 한번 또 들어보시고 좀 더 빨리 배우고 싶다면은 뭐 지금 현장 알겠습니다. 현장.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 방향도. 지금 최근에도 대구로 간다. 그러면 대구 가면서 경매 정보지 뽑아서 같이 딱 투입. 그 다음에 뭐 남양주 간다고 경매 물건 뽑아서 딱 투입. 초인종 누르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럼 막 겁나가지고 계단 밑으로 다 도망가. 뛰어가고. 눌러볼 사람! 저요! 눌러! 그럼 좀 누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진다 보면 좀 배짱이 있고, 좀 겁이 없고. 근데 속으로는 이제. 겁나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제발 부재중. 그거 아무도 안 나왔어. 폐문부재. 아무도 안 나왔어. 폐문부재는 아닌데, 불독해야지 이제 누르니까 안 나와.
참고로 신권에 가야 돼, 신권에. 신권이 아니고 뭐 유찰돼서 가면은 그쵸. 하도 많이 찾아오니까 물 팍 부을 수도 있고 짜증나지. 뭐 신고를 누르면 누구신데요? 아, 제가 부동산입니다. 뻥치도 돼. 부동산인데요. 아니면 뭐 옷 다 갖추고 있고 제가 집행관입니다.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애둘렀어. 그건 임기응변으로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서 직접 보고 책을 읽으면 뭔가 남의 얘기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뭐지?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같이 가면 현장 조사 어떻게 하고 지역 분석해주고 부동산 가서 어떻게 다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물건지 경매 정보지 물건 들어가서 어떻게 이자도시 찾아가서 관리사무실에 밀린 뭐 관리비가 있나 없나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수리됐나 안 됐나 이 금액이면 입찰가는 얼마에 쓰면 된다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지. 요점은 먼저 혼자 공부는 하되 먼저 사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지식이 있어야 검색을 하고 찾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쉬운 만화로 된 경매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경매책을 하나 둘 세 권 내가 읽다 보면 이게 책팔이인지 경매로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인지 지자랑인지 딱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경매 강의를 아니면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매물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이 만일에 뭐 평택이라 평택시 경매 좀 쫙 나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루트는 많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낙찰은 못 받아봤는데 네네. 입찰은 한 15번? 그럼 바람 쐬러 갔네. 정도 해봤었어요.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 그때 제가 좀 간과했었던 부분이 경매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에 대한 이익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도 사실 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매수 툴이지. 매수 툴인 건데 내가 경매로 매수를 해야 돼 매몰이 돼가지고 그때 경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시기가 일반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 경매 입찰의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매 입찰해서 그 다음에 2주 지난 뒤에 매각 잔금 기한이 지정되면 잔금을 내고 명도 치고 인테리어 하고 매도하는데 시간이 뭐 2, 3개월, 4개월 걸리는 과정이 1년의 과정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일반 매매는 그냥 헛다가 바로 뭐 팔고 뭐 하니까 뭐야? 이런 어떤 그렇죠. 뭐지? 법인 단타도 가능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 가지는 거는 금리가 인상되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떨어지는 지역에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 경공매니까. 이 흐름인 거지. 경매 하는 사람들 거기 보면 단타가 많아요, 단타.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이제 경매 이제 입문하신 분들한테 좀 드리고 팁을 드리면. 그런 자기의 방향성하고 세금 깨뜨리는 거 약간 그런 걸 좀 조심을 했겠다.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다 알아야 되는데 경매도 알아야 되고 토지도 알아야 되고 상가도 알아야 되고 경매도 알아야 되고 공매도 알아야 되고 아파트도 알아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배우고 나서 투자를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적결적형 바로 즉시 결정하고 즉시 행동하는 그게 되면 빨리빨리 느는 거고 입찰만 쭉 했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입찰가 산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감정가를 맹신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래서 경매를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익어야 돼. 따먹으려면. 그래서 좀 더 금리가 올라가고 좀 더 연체가 되고 정말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경매에 나오지만 그래서 경매도 병원하면 좋아요. 그 병원하면 뭐 방빼기도 알게 되고 소액 임차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자, 화성시를 지난주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워낙 호재도 많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많다. 동탄 병점 좋은 건 알겠는데 서부 쪽 보니까 서해선, 그린시티, 테마파크, 산업단지 여러 호재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교통과 직장, 신도시 호재인데 부동산 시세에는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클까요? 안 좋은 지금 얘기들, 기사, 뉴스가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은데 좋은 거 뭐 호재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뭐 GTX A노선, B노선, C노선 했을 때 그것만큼 제일 호재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 뭐 화성, 동탄, 뭐 병점, 뭐 송산 그린시티 뭐 등등등 거기에 대한 개발 호재, 뭐 이슈 되는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지금까지 심리가 얼어붙은 이 현 시점에서 아무리 좋은 호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분위기가 어렸을 때는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일급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대장에 있는 그 지역의 변화, 흐름, 가격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입주 물량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체크한 다음에 내가 실거주 할 거냐 투자할 거냐를 유심히 체크해야 된다. 실거주 할 거면은 뭐 떨어지도 어차피 안 팔 거고 올라도 안 팔 거잖아요. 명모 삼천지교라고 좋은 환경에서 나는 여기 떠나지는 않을 거니까 난 뭐 동탄에 살아야 된다, 하성에 살아야 된다면은 그 지역 내에 좋은 아파트를
매물이 많고 가격이 떨어지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딜 치는 거지.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냥 9억에 나와 있으면 7억이면 그냥 살게요. 바로 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던져 놓을 수 있는 배짱. 그러고 나서 7억이 입지가 오면 바로 사는 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그게 아닌 입지가 조금 떨어지고 호재가 많은 곳에 뭐 여기 들었을 거라는 곳에 지금 투자하는 건 좀 그렇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걸 샀을 당시에는 분명히 본인 호재든 뭐 지인 소개든 뭐 공부를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샀는데 갑자기 이런 분위기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시멘트 같은 멘탈이 좀 없는 거예요. 물량이 많은 곳에 내가 예의주시해서 그걸 파악하고 언제쯤 내가 매수 타이밍을 노릴까? 그래서 사전 공부로 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좀 더 예의주시하고 내가 그때 갔을 때 A, B, C, 1급지, 2급지, 3급지 가가지고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를 예의주시하고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자기가 A4 용지에다 적어 놓으세요. 언제 갔다? 2022년 뭐 10월 25일 날 나는 사전 임장 갔다 왔다. 그때 가격 얼마? 부동산 소장님은 어디 갔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2주마다 사이클 체크하든지 한 달마다 사이클 체크하면서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건지 정말 아니면 정말 호재가 있는데도 가격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꼭 내가 하성이나 동탄이나 병점이나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예의주시해서 이 금액이면 나는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고 있다 한다면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다녔던 걸 사진 찍고 기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밴드든 뭐 블로그든 혼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소장님들도 그렇게 갔으면 그냥 쓱 차 타고 돌지 말고 디테일하게 본인이 임장 보고서 쓰듯이 제가 두 번째 책이 파란 책인데 소액 자본으로 부자 되기라는 거 보면 지역 분석에 대한 임장 보고서 본인의 생각까지 쓰는 방법이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본인 스스로 임장 보고서 쓰면서 정리를 하면은 좀 더 지역에 대한 분석과 현장 분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